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데 한국으로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되나요? 미국에서 연금이 한국은행에 바로바로 입금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에서 버는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버는 돈이 있는데 미국에다 세금은 또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이런 걸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땅덩어리고 주마다 세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 세법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주마다 또 세금 사법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도 이게 정착화가 안 돼서 이게 다 얘기가 달라요. 한국에서 제가 몇백 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할 수 있는 CPA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CPA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양쪽 다 잘하는 사람을 뭐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CPA와 터놓고 상의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법은 어떤지는 알아야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거기 중간에 나오는 폼이라든가 서류라든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걸로 계율을 잡으시고 정확한 거는 본인의 CPA, 본인의 지역, 본인이 사는 곳, 그다음에 또 한국의 법도 또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2025년 이제 5월 달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쭉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5세 넘어서 연금도 받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일을 안 하고 미국에서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냥 미국에서 받는 연금만 갖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에서 나오는 베네핏이죠. 소셜 베네핏. 소셜 베네핏 연금만 갖고 한국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예, 세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세금을 내면서 냈던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래 소셜 베네핏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소셜 베네핏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죠. 뭐냐? 연금을 받는데 다른 돈을 또 벌어요. 다른 돈을 버니까 세율이 같이 뭉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그냥 연금만 받으면 부부가 4,000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하는 바람에 연금을 2,000불밖에 못 받는다.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고 연금하는 것은 세금 대상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도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일을 안 하고 한국도 일을 안 한다. 그 대신 난 연금만 갖고 한국에서 먹고 산다. 그러면 세금 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에 10,000불 이상 돈이 있을 경우에는 FBAR 혹은 FATCA 요 의무가 있어요. 해외 돈이 얼마 있다 이걸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요거는 CPA 분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미국에 있는 CPA 분, 예, 늘 일 도와주신 분 있으니까 그분한테 이메일 보내든가 전화 통화를 하든가 해갖고 준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화 만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480원이었으니까 1,480만 원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때 1,45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만 불이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1,370 몇 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화 기준이니까 환율도 생각하셔 갖고 미화 기준으로 해 갖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 미국에서 버는 돈이 있다. 만약에 이제 뭐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버는 돈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그 나라엔 당연히 내야죠. 예, 한국에서 무슨 사업체를 갖고 돈을 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미국에도 사업체를 해서 돈을 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복수 국적자나 F4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복수 국적자는 양쪽 나라에 다 세금의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중복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 아닌 이상은 한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세금을 양쪽 나라에 양쪽 뭐 2번씩 내야 된다. 이런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건물을 사고 임대를 한다.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번다. 200만 원 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예,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세가 내는 거죠. 그것도 뭐 돈 버는 것에 따라서 뭐 10%, 15%, 20%, 25%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벌은 돈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낼 필요는 없어요. 왜 낼 필요가 없냐? 한국에서 버는 돈이 13만 불 이상을 벌면 그 이상에 대해서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은 거의 2억 가까운 돈이죠, 요즘에. 한 1억 8천, 2억 가까운 돈인데 그 65세 넘어서 갖고 1년에 1억 8천, 2억 벌면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거니까 그 정도 버시는 분들은 뭐 CPA니 변호사니 빵빵한 분들 많이 아시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 방송 안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돈을 번다 그래도 한국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미국에서 받는 연금 있죠. 아까 말한 소셜 베네핏. 한미 조세 조약 18조에 따라서 소셜 세큐리티 연금은 미국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세가 없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받는 것 중에서 401k, IRA, 예, 요거는 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붙어요. 이게 세금이 붙는데 한국에서 거주자일 경우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1년의 절반 이상 183일 이상 사시는 분은 거주자로 됩니다. F4비자. 그리고 이제 복수 국적자. 예. 복수 국적자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401k, IRA 이런 거 같은 거를 그냥 조금씩 나눠서 꺼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이 1년에 뭐 13만 불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꺼내갖고 막 100만 불을 꺼냈다, 200만 불을 꺼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IRA는 뭐 두 가지가 있죠. 트레디셔널 IRA 있고 러스 IRA가 있는데 이게 러스 IRA는 세금을 안 내지만 트레디셔널 IRA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IRA로 갖고 갑자기 뭐 100만 불 했는데 세금을 냈다. 근데 한국에도 거주자로 됐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13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또 한국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401k, IRA, 그다음에 펜션도 일부 펜션은 한국에서는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갖고 한국에서 생활하신다 그러면 뭐 세금 낼 것도 없고 불이익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건강보험료, 한국에 무조건 살면 건강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료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이건 불법도 아니고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법의 제재가 없는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달에 4,000불씩 부부 합산했고 4,000불씩 미국에서 소셜 베네핏이 스위프트 은행 스위프트 넘버를 통해서 매달 한국은행에 따박따박 꼽힌다고 보자고요. 그럼 요즘 돈으로 뭐 한 거의 600만 원 돈 되겠죠. 600만 원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 따지니까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 하세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은행에 그냥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선 나는 미국 국적을 없애버리겠어 라는 분은 아닌 이상, 예, 복수 국적이든 F4 비자로 한국에 있는 이상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미국 은행으로 받으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도 크레딧이란 게 중요한데 크레딧은 크레딧 점수 좋지만 꼭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은행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으면 미국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 갔는데 집 좋은 게 있어. 융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융자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은행에 돈 들어오는 게 하도 없는 걸로 기록이 돼요. 그럼 융자가 쉽게 나올까요? 아니죠. 첫 번째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스위프트를 해갖고 한국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쪽에서 보내주는 날 그날 그냥 돈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셜 베네핏이 나온 날 그 돈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환율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환율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지금 한 두어 달 동안도 1,480원에서 1,370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미국 은행에 돈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는 내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돈을 송금한다. 뭐 예를 들어서 레메디나 아니면 뭐 와이즈 같은 거를 송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때그때 환율 좋을 때 돈을 붙이면 돼요. 근데 소셜에서 그냥 똑같은 날짜에 보내준다. 그럼 환율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에다 돈을 붙여 갖고 이런 한국에서 인컴이 잡힌다는 문제. 물론 한국에서 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뭐가 좋냐? 한국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그건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 은행으로 돈을 받고 그 은행에서 한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이번에 좀 송금을 해봤거든요. 와이즈라는 걸 송금을 해보는데 레메디도 있고 와이즈도 있고 요걸 많이 써요. 레메디하고 와이즈를 많이 쓰는데 와이즈가 제가 수수료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와이즈를 가입했더니 그 여러분께 제가 그 오퍼 코드를 집어넣으면 2,000불 첫 번째 2,000불 송금할 때 수수료를 빵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혹시 와이즈 가입 필요하시면 제가 밑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가입하시면 저도 레퍼럴 피가 생기고 여러분도 수수료를 안 냅니다. 2,000불 수수료면 한 그때 한 3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20몇 불 30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같은 거를 보내면 진짜 빨리 와요. 전 깜짝 놀란 게 미국 은행에선 돈이 한 이틀 있다 빠져나가는데 한국은행에는 진짜 빠른 때 주중 같은 때 있죠. 예, 주중 같은 때는 한 10초, 20초면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보내는 것도 그냥 돈 급한데 뭐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 은행에서 돈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현찰이 필요하면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 저는 현찰 사용도 이번에 왜 돈을 보냈냐? 뭐 작년에는 6개월 있는 동안 제가 왜 돈을 안 보냈냐면요. 한국 돈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돈을 보낸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현찰로 내주면 좀 싸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돈을 내려고 치과 비용을 내려고 돈을 보내온 게 있었고 저번에 이제 안동의 산불 기금을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보내려고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돈 보내는 송금 시스템을 다 확인해 봤는데 와이즈가 뭐 다른 것도 송역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와이즈가 좀 큰 회사고 진짜 뭐 예, 영국에서 꽤 큰 회사더라고요. 주식 상장돼 있고 믿을 만한 회사고 돈도 빨리 오고 한 10초 20초면 돈이 오고 거기 적혀 있는 건 3분 내로 돈이 온다는데 뭐 제가 진짜 경험해 본 결과 지금까지 3번 보내봤는데 다 한 10초 20초 내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빨리 오고 수수료도 제일 싸갖고 와이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현찰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0,000불 이상 한국의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FBAR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또 그것도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왜 돈을 3번 나눠 송금했냐면 이 한국은행에 천몇백만 원 있으면 또 송금 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돈을 갖다 받고 뺐어요. 예, 몇백만 원 뺐고 또 나중에 또 돈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에다가 기부를 하는 바람에 돈을 갖다 좀 2번 뺐습니다. 한국은 요즘에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돼 있어요. 거의 다 크레딧 카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곳이 진짜 뭐 시장 일부 상인들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좀 싸게 딜할 때 현금 뭐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처럼 뭐 크레딧 카드 쓰는데 미니멈 얼마 이런 것도 없어요. 전 저번에 그 CU에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고 크레딧 카드 쓰는데 뭘 쿠폰이 있어서 그걸 냈는데 제가 다른 걸로 바꾼다고 음료수를 바꾼다고 그래서 300원? 예, 300원이 더 내야 됐어요. 제가 현찰이 없었거든요. 크레딧 카드 되냐고 하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300원도 크레딧 카드 받아요. 예, 미국 돈으로 25센트도 크레딧 카드 받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써서 좋은 게 뭐냐? 미국 크레딧 카드 베네핏 좋은 거 많죠. 제가 갖고 있는 거 캐피탈 원 여행용 크레딧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00불 넘게 받았고요. 사인업 보너스 해갖고 한 1,500불 받았어요. 작년에 크레딧 카드 사인업 할 때 500불 받고 돈 쓴 걸로 1,000불 정도 받아갖고 1,500불 갖고 태국 여행 갔다 왔죠. 이번에 이제 한국에 미국에서 좀 쓰고 이제 한국에서 쓴 거 따지니까 725불이 더 생겼습니다. 그걸로 이번에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표, 근데 호텔비, 비행기표 둘이 왕복 300불 안 나왔고요. 호텔비 이틀 동안 170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커버하니까 여행도 공짜로 생기고. 그러니까 굳이 현찰로 바꿔서 돈을 쓰면 여러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저처럼 여행 공짜로도 못 가고. 게다가 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카드 요거를 쓰니까 요것도 되게 편해요.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1년 쓰면 보통적으로 비행기표 하나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비를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90%를 다 카드로 쓸 수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카드로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 카드로 쓰고 그다음에 뭐 미국 카드니까 미국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여러분 소셜 연금을 받으면 미국 은행에서 그냥 거기로 페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올라갈 일도 없죠.
그다음에 여러 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갖고 혜택 많이 보죠.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돈을 한국으로 와서 환율도 바꾸면 또 손해를 보면서 송금하면 또 송금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한국 돈을 바꾼 다음에 그걸 꼭 은행에서 또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할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미국 카드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기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같은 거 커버해 주는 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카드를 써 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크레딧 카드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비자 마스터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안 되네. 그러면 해외 카드거든요. 예. 그럼 해외 카드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집 딱 한 집 봤어요. 예. 동네 중국집 하나가 그렇습니다. 해외 카드라고 얘기해 줘야지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결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셜 연금 말고 401k, IRA, 펜션 뭐 이런 같은 거 있죠. 네, 요거는 한국에서 원래 과세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세금이 깎입니다. 이거는 이제 CPA와 정확히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IRA, 401k 그거를 갖다가 뭐 만료됐다고 100만 불 한꺼번에 끝내자. 예, 미국에도 그런 분은 없죠. 예, 은행에 100만 불 있어도 필요한 돈만큼만 꺼내면 되지. 왜냐면 놔두면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401k나 IRA 같은 건 돈이 붙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냥 매번 필요한 만큼 꺼내 쓰면 되는 거지. 해마다 이제 꺼낼 수 있는 인출액만큼만 딱 꺼내 쓰면 되는 거지. 그걸 한꺼번에 꺼낼 이유가 없으니까 다 꺼내서 뭐 미국도 세금 내고 물론 라스 IRA는 세금 안 내지만 미국도 세금을 내고 한국도 세금 내고 예, 이런 같은 경우는 뭐 겨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미국 오셔갖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옛날에 베트남 전쟁 갔다고 그 뭐라고요? 군인들 돈 주는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을 미국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나? 예, 원래 과세 대상이에요. 예,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소셜 연금만 받으면 100%다 받는데 여러분이 다른 수입이 생기면 그 세금이 묶여서 다시 계산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연금을 뭐 많이 못 받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0불씩 매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수입으로 카운트돼서 미국에서는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미국에서 받는 소셜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돈을 잘 벌어갖고 달러 기준으로 한 10만 불 정도 번다. 그러면 세율이 한 15%부터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한 15%부터 한 25% 정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20만 불 정도를 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한 25%, 35% 한국도 세금이 세죠. 예, 이렇게 받는데 이 과세 있죠. 예, 과세 미국에서 10만 불 벌었어요. 10만 불 벌었는데 한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세금 낼 게 없어요. 13만 불까지 면제를 해주니까. 미국에서 번 겁니다. 한국에서 10만 불 벌었다. 그러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세금을 낼 거 없어. 신고는 해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13만 불 이상 벌었다. 예를 들어서 20만 불 벌었어요. 미국에서 20만 불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20만 불 번 거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이 뭐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내겠죠. 그리고 7만 불, 그러니까 차액의 7만 불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7만 불은 이제 한국에서 또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돈 벌었다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산 분 혹은 복수 국적자 분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 조세 조약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3만 불 미치면 그 나라에서만 세금 내면 돼요. 한국에서 돈 벌면 한국에서 세금 내면 되고 미국에서 돈 벌면 미국에서 세금 내면 됩니다. 그 대신 미국의 세금 보고는 하셔야 돼요. 낼 게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1년에 13만 불씩 버실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렌트를 해갖고 한 달에 5천 불씩 생깁니다. 그럼 이제 5천 불씩 생겨도 1년 내내 해봤자 6만 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2천 불 생기는 거에 세금을 내죠. 예, 근데 연금을 받으면 또 연금 같이 묶어서 세금 계산을 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미국 세금 내고 끝이 13만 불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또 세금 문제 낼 것도 없고요. 또 미국에서 세금 문제 낼 것도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부자예요. 예, 한 달에 들어오는 이제 월세, 예, 건물 렌트비 수입이 한 달에 2만 불씩 들어와서 1년에 23만 불 번다. 그럼 이제 한국도 세금 문제 걸리고 미국도 세금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복수 국적보다는 좋은 게 F4 비자를 받고 1년에 6개월 미만으로 한국에 사시는 게 좋아요. 예. 사실상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또 물어보시는 거. 미국에서 한국에 돈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송금하면 돼요. 은행에 스위프트 넘버를 갖고 송금을 하면 됩니다. 얼마까지 돼요? 무제한입니다. 여러분이 1억 불을 보내든 1,000억 불을 보내든 돈만 있으면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10만 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다가 20만 불을 탁 집어넣었더니 한국에다 20만 불 송금해버려요. 당연히 IRS 조사 나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혹은 뭐 연금 받은 걸 모아놓은 게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세금 내고 남은 돈이 그냥 세이빙에 있어요. 거기서 뭐 은행에 50만 불 있어요. 한국에 집사 되겠다. 그리고 40만 불 한국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요. 문제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보내요. 예, 수수료는 받죠. 당연히 은행에서. 예, 스위프트 수수료는 받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보내는 거는 뭐 무제한이에요. 예, 이거는 뭐 무제한이고 돈의 출처만 있으면 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든 돈의 출처만 있으면 문제가 없고 보편적으로 지금 와이즈, 리미리 이런 데서 5천 불이 리밋이거든요. 예, 5천 불이 리밋인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신경 안 쓰고 보낼 수 있는 돈이 5천 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천 불님은 뭐 한국에서 충분히 쓰죠. 왜냐하면 한 달 생활비 5천 불이면 700만 원 넘는 건데 여러분 다 현찰로 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현찰 쓰면 더 불편해요. 잔도 넣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현찰 쓰는 데가 어디 있지? 예, 목욕탕에서 떼밀면 그건 현찰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현찰로 내고 시장 가면 가끔가다 현찰 냅니다. 그러고 와서 현찰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명하게 돈 쓰는 거는 그냥 미국 은행으로 돈 받으세요. 뭐 굳이 연금을 한국 은행으로 받으시려고 미국 은행으로 돈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미국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갚으시고 크레딧 카드로 한국에 쓰시면 크레딧 카드 베네핏 없고 그게 최고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 돈 많아봤자 괜히 나중에 보이스피싱 다니면 돈 날리고 또 그런 일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그런 사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0불 이상 정도의 돈을 보내면 이 돈이 출처가 어디서 났냐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의 국세청에서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집을 사야 되니까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집 사는 계약서 이런 거 같은 거 제출하고 미국 은행에 있는 잔고 같은 거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한국에 또 집을 산다 이런 거 같은 거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돈 보내는 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가 비싸다고 하죠. 한국은 세금이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게 많고 엄청나게 비싼 게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게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싼 게 재산세, 그러니까 아파트, 집, 예, 이런 거 있어요. 재산세, 관리비 이런 거 같은 거는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쌉니다. 이게 엄청나게 싼데 한국은 또 그게 뭐냐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마구 올라갑니다. 예, 마구 올라가는데 그냥 재산세는 싸요. 상속세가 미국은 이제 거의 이제 1,300만 불이죠. 1,290만 불인가? 예, 연방 법으로는 상속세가 없어요. 1,300만 불 밑에까지 주는 경우에는 그 이상 돈 주면 상속세가 있어도 연방은 없어요. 연방이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미국 뉴스만 보고 미국은 상속세 없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분 있어. 한국은 상속세가 얼만데 미국은 뭐 이런 게 좋고 그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 미국은 주마다 소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상속세는 없을 망정 주마다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 600만 불 이상 주면 상속세 내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주는 100만 불 이상 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도 여러분의 CPA와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미국이 상속세가 없다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연방 상속세가 없다는 겁니다. 연방 상속세 미국은 세금이 연방에서 내는 세금, 주에서 내는 세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세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한테 뭐 200만 불을 넘겨준다. 그러면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주는. 그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 뉴저지 같은 데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600만 불까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래서 한 200만 불 준다 해도 상속세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녀가 한국에 있어.
근데 미국에서 자녀한테 돈을 보내줘. 그러면 뭐가 되죠? 예. 증여세가 되는 거야. 상속세를 내는 거야. 증여. 예. 그래서 연간 5천만 원까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주면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돈을 붙일 때는 5천만 원 이상 보낸다. 그러면 세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가 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한테 돈을 붙여줘. 5천만 원 이상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증여세 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생활비 크레딧 카드로 쓰라고 그래요. 미국 카드 주고. 그다음에 미국 카드 주고 미국 크레딧 카드 갖고 자녀가 한국에서 돈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카드를 갖다가 부모가 그 카드 값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불이 아니라 5만 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미국에서는 5만 불 주는 거 갖고 상속세를 안 내거든. 5만 불로 주 상속세 내는 데도 없어요. 증여세 내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증여세를 5만 불 갖고 한 데도 없고, 그다음에 연방 그 증여세, 상속세는 뭐 전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크레딧 카드 값 5만 불, 10만 불 갚아준다고 전혀 문제 안 돼. 그러니까 미국 법의 합법이잖아. 그죠? 합법이고 자녀는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썼어. 근데 미국 크레딧 카드를 남이 나라 가서 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말하는 게 불법을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근데 이 법의 허점망이에요. 근데 똑같은 돈을 갖다가 자녀가 한국에서 10만 불을 여러분이 한국에다가 10만 불 보내줘서 자녀가 돈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자녀가 한 2만 불만 한국에다 보내줬어. 그러니까 한 요즘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되겠죠. 2만 불 보내줬어. 그리고 나머지 8만 불은 크레딧 카드 썼어. 크레딧 카드 갖다가 미국에서 가져간 크레딧 카드인데 미국 크레딧 카드인데 부모가 미국에서 갚아줬어. 그럼 돈 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를 하라고죠. 똑같은 방법인데 요령만 바꾸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내겠다? 그러면 애국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 계획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또 현찰을 연세 드신 분들 현찰을 참 좋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 와이프랑 저랑 아들이랑 셋이 가요. 그러면 한국에 돈을 얼마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현찰로? 정답 맞추신 분? 예. 예,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이론상은 무한대요. 예.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 가지고 가도 문제 안 돼요. 예, 30만 불 들고 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현찰을 바꿀 수 있는 데나 있나? 미국에서?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불안해서 어떻게 들고 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흔히들 만 불로 알고 계세요. 만 불로 알고 계신데 만 불 이상이면 신고를 하라는 거지 만 불 이상을 들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만 불 이상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한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돈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불, 20만 불 가져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조사를 하겠지. 이 돈이 큰 돈이니까.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서? 근데 뭐 미국 은행에서 내가 돈을 뺀 기록 같은 걸 보여줬다. 그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1년에 번 게 10만 불을 안 벌었는데 갑자기 10만 불을 현찰로 들고 와. 그러면 이건 뭐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돈 벌라고 한국에 간 거잖아. 이건 돈 세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 불 이상 들고 가면 조사를 한다는 거지. 솔직히. 네,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돈이 깨끗하다. 미국 은행에 내가 뭐 100만 불이 있어. 근데 미국 은행에서 30만 불을 현찰로 빼달라고 했어. 은행에다. 그랬고 현찰 100불짜리 이만큼 007 가방에 들고 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저 30만 불 들고 옵니다. 공항에다 신고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뺀 돈입니다. 이게 은행에서 뺀 돈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만 불 이하를 못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 불 이상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당 만 불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제가 9,999불, 와이프가 9,999불, 그다음에 뭐 우리 아들이 9,999불, 예, 이렇게 가져가면 신고 안 하고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부부라 하더라도 근데 남편한테 2만 불 맡기고 와이프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남편 주머니에서 2만 불이 났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눠 가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건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국 들어온 돈도 상관없어요. 얼마 들고 오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미국 들고 들어온 돈도 한국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가족당 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총 갖고 있는 돈이 만 불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족인 경우에 개인당 만 불이 아닙니다. 예,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거는 뭐 문제가 뭐
안 되니까 돈 갖고 오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 이 어느 나라든 간에 사실 연금은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다가 미리 낸 돈인데 무슨 세금 대상입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연금만 갖고 좀 모자라니까 IRA라는 게 있죠. 예, 저축성 이렇게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좀 그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뭐 한국 거주민이 아니라서. IRA도 원래 트래디셔널 IRA, 예,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냅니다. 돈 찾을 때. 근데 로스 IRA 같은 거는 세금을 내고 난 돈 갖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찾을 때 세금을 안 내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01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펜션도 미국은 펜션이 이것도 자꾸 법이 바뀌는데 한 몇 달 전에 바뀌었어요. 예, 트럼프 들어오고 와서. 이 공공기관 쪽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뭐 공무원 중에서 교사, 소방관, 군인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펜션,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퇴직금, 예, 퇴직연금, 예, 이거를 기존의 소셜 그거랑 같이 묶어서 세금 계산을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펜션에서 뭐 한 6천 불을 받는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베네핏으로 4천 불 받는다. 그러면 이게 또 세금 계산이 돼갖고 여기 깎였어요. 예, 돈이 더블로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펜션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는데 안 하는 펜션이 있고 하는 펜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다.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또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기억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교사, 소방관, 그다음에 군인, 그리고 철도 예, 유니언 일했던 사람들 뭐 이런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뭐 CPA가 알겠죠. 다 찾아봐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 중복 과세 세금을 미국에서 안 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또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돈을 붙이면 세금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별거 아닌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인컴을 미국 안에서 돌리면요. 한국에서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 달에 5천 불 갖고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미국에서. 5천 불도 7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쓰면 5천 불 쓸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예, 돈 쓸 일이 없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돈 쓸 일이라고는 집세죠. 예, 집세 100만 원인데 그것도 작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안 가져왔어요. 예,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진짜 돈을 한 번도 송금 안 하고 크레딧 카드만 쓰고 오히려 그거 갖고 1,500불 생겨갖고 저기 태국 여행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미국 가는 비행기표 예 그만큼 또 마일리지 생겨갖고 대한항공 비행기표 편도도 하나 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은행으로 바로 디파짓한다. 첫 번째 손해가 뭐죠? 똑같은 날 디파짓하니까 환율 컨트롤 못해요. 환율이 나빠도 그냥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한국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가니까. 세 번째, 미국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떤 집을 산다든가 뭐 융자를 받는다든가 할 때 되게 불이익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 또 네이버 하나 더 치자면 한국은 하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좀 이 사기당하기 쉬워요. 예. 이 전화기 앱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보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뭐 인증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솔직히 보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6자리 숫자면 다 뚫리기 때문에 보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돈 많이 갖고 있어봤자 괜히 연세 드신 분들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기 딱입니다. 예, 그래서 크레딧 카드 있으면 요즘에 크레딧 카드는 전화기에 앱 깔아놓잖아요. 예, 만약에 전화 카드 잊어먹으면 우선 그 지불 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스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있다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돈을 현찰 들고 다니는 것만큼 제일 위험한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해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좀 현명하게 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예, 현명하게 돈을 쓰시는 거 좋고 미국도 FDIC라고 이제 은행 광고에 보면 FDIC 인슈어드 이렇게 적혀 있죠. 요즘에 25만 불인가 20만 불인가?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한 20만 불로 기억하고 있는데 FDIC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은 여러분이 20만 불까지는 그 은행이 쫄딱 망해도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다? 100만 불 한 은행에 집어넣는 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예, 20만 불씩 5개 은행에 나누세요. 다른 은행에다가. 예. 그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뭐 이런 데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몰라요. 옛날에 그 워싱턴 뮤추얼 그렇게 잘 나갔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망해갖고 체이스에 흡수됐잖아요.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는 돈이 2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 한 곳에 100만 불을 집어넣는데 그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20만 불밖에 못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렇지만 20만 불씩 다른 은행 5군데에다가 돈을 나눠 놓잖아요. 그러면 그 각 은행마다 20만 불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솔직히 또 그런 안전핀이 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은 미국에다가 갖고 계신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뭐랄까 그냥 이 연세 드시면 예, 손에 현찰을 쥐고 있어야지 좀 마음 편하신가 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예, 이번에 안동 갔다가 제가 안타까운 소식 들은 게 뭐냐면 할머님, 할아버님들 예, 돈을 갖다가 장판 밑에 깔아놓고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이 있었대. 예, 연세 드시니까 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시나 예, 뭐 군 같은 데서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저소득층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은행에 돈도 못 집어넣고 현찰을 다 바닥에 깔았는데 집이 불나는 바람에 그거 다 날려먹은 예,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건요 그냥 누가 훔쳐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은행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간에 좀 추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국과 미국 같은 거 왔다 갔다 할 때 뭐 제출하는 서류 같은 거, 그다음에 돈을 10,000불 이상 가져갈 때 뭐 내는 뭐 핀센 폼 105 뭐 이런 같은 거는 지금 말씀드려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요. 어차피 그때 닥칠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돌아간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도 예, 크레딧 카드 쓰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크레딧 카드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돈 차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그 앱 있죠. 예, 크레딧 카드 받으면 크레딧 카드 앱을 전화기에 설치하세요. 그리고 돈 쓰면 바로바로 돈 쓴 거 나오게 이렇게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크레딧 카드 뭐 한국도 이렇게 긁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긁지 않고 칩 집어넣는 거 있죠. 절반만 꼽는 거. 예, 이거는 해킹 안 당해요. 그리고 요즘엔 탭이라고 톡 대기만 하면 돈 차지되는 거 있죠. 예, 이런 건 해킹 안 당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한 두세 장 예,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제일 뭐 파퓰러니까 그걸로 받아오시면 좋고요. 크레딧 카드에서 리밋이 좀 적은 거 있죠.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리밋이 뭐 맥시멈 해봤자 2,000불, 3,000불 좀 적은 거를 대중적으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좀 리밋이 많은 거 있죠. 이건 좀 아주 중요한 거라든가 먼틀리 페이먼트 나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해킹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피해는 그 5,000불에서 끝나는 거예요. 3,000불이면 3,000불에서 끝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의 은행에 돈 있는 건 그 은행의 돈이 통째로 다 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이 털렸다. 그래도 3,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면 3,000불의 피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없으면 어쨌든가 보이스피싱 당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크레딧 카드는 베네핏 많은 걸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크레딧 카드는 foreign transaction fee가 없는 크레딧 카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크레딧 카드는 외국에서 돈 쓸 때마다 한 번 쓸 때마다 뭐 트랜잭션 피 그랬고 뭐 1불씩 받고 50센트씩 받고 이러면 돈 많이 나가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카드는 지금 3개 쓰고 있죠. 스카이패스, 그다음에 캐피탈 원 벤처 카드, 그다음에 애플 카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긴 다 포린 트랜잭션 피가 없었고 돈 쓰면 바로 그때그때 달러로 계산이 되고 그날의 환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돈을 꼭 갖고 와서 환전하고 싶은데 오늘 환전한 금액이 최고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1,370원에 환전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1,450원 되면 여러분 배 아파서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고도 이게 꼭 최상의 환전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크레딧 카드로 그냥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지난달은 1,480원이었고 지금은 1,370원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치 따지면 똑같아.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쓴다고 환율 손해 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크레딧 카드 쓰면 오히려 환율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신의 촉을 갖고 있었고, 예, 뭐 지금 환율이 최고 좋다, 지금 바꾸자,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한국에 뭐 현찰이 몇백만 원 있어, 몇백만 원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미쳐갖고 환율이 너무 좋아.
아 이건 너무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뭐 1,500원이 넘었어. 달러로 달러가 있는데 달러 갖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어. 그럼 뭐 바꾸시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사실상 한국에 와서 달러 통장 그다음에 일반 통장 두 가지 가질 수 있는데 저도 달러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 한국 돈 값어치가 좋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을 좀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지금 달러로 바꿔 놓고 달러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달러 값어치 올라가면 바꿔 버리면 그 차액도 그냥 솔솔치 않게 용돈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바꿀 때마다 수수료 나오니까 뭐 맨날 할 거 아닌데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하면 여러 가지 좀 여러분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말씀드리는 게 현명하게 돈 쓰시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예. 굳이 미국에 있는 돈 한국에 가져오고 꼭 은행에 돈이 있어야지 내 돈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게 돈 쓰시고 한국도 꽤 많이 받겠다. 300원짜리도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다. 미국에서는 25센트짜리 크레딧 카드 안 받을걸요. 예. 이제 한국은 가능하다. 예.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예. 또 5월에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예. 6월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